자, 이번에는 77회 전기기능장 실기에 있어서 필답형 문제 10문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볼 77회 전기기능장 필답형 문제는 실제 시험을 치르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구성된 문제는 실제 출제된 문항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압의 분류와 관계된 내용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쓰시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범위가 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저압의 범주는 교류 같은 경우에는 1000V 이상, 직류 같은 경우에는 1500V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 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1000V, 1500을 쓰고 정확하게는 이 값을 초과하고 각각에 대해서 7000V 이하인 것을 우리는 고압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7000V를 초과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볼트 단위로 생각을 했다면 이 답란에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얘를 킬로볼트 단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킬로볼트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트 기준의 단위와 킬로볼트 기준의 단위 두 개를 색깔로 구분 지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적으셨다면 요 문제는 끝난 게 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0대 5A인 CT를 이용을 해서 A차 측을 측정한 결과 4.9A였답니다. 이 변류기의 비오차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위쪽에다가 이 비오차가 뭔지 간단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오차라고 하는 것은 공칭 변류비와 실제 변류비, 다르게는 측정 변류비 간의 차이를 측정 변류비에 대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한번 적으면 공칭 변류비, 다르게 공칭 CTB 마이너스 측정 CTB, 측정 기준의 CTB죠. 나누기 측정 CTB를 하면 끝입니다. 다만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적는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공칭 CT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쓸게요. 5분의 100이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CTB 요 놈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측을 측정을 하니까 4.9가 나왔대요. 그죠? 그럼 실제 1차 측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그대로 들어오고 이것을 토대로 2차 측을 측정을 하니까 요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측정 결과에 대한 CTB는 1차 측은 100이요, 2차 측은 4.9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참고해서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 우리가 이 CTB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류분의 1차 전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분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신다면 아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끝이 났는데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한 번쯤이라도 보셨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규정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해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설치할 때 필요한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는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요거는 조금 못하네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이라면 얼마 이상, 알루미늄이라면 얼마 이상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얘들도 실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에 쓸 때에는 그 단위까지도 확실히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동선 같은 경우에는 50 스퀘어, 즉 밀리미터 제곱이 될 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70 스퀘어, 70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더라. 자, 근데 두 번째도 보면서 바로 답을 체크해 보면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촉할 것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된 내용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도 언급이 되었던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실제 병렬로 접속한 전선에는 퓨즈와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답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수용과 인입구의 전압이 22.9kV이고 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250MVA라고 합니다. 10MVA 22.9대 3.3kV의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5.5%일 때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을 주어진 표에서 선정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0회죠. 이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관련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도 문제를 충분히 보셨다면 이 문제를 막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주 차단기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 친구의 차단 용량은 250메가 볼트 암페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변압기가 오겠죠. 자, 이 변압기의 기준을 주어진 지문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0메가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여기 임피던스가 5.5%라고 주어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는 옴의 단위인데 얘는 퍼센트로 주어졌어요. 그럼 정확하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5.5%더라. 자,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차단기를 하나 더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하가 올 거예요. 자, 지금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입니다. 그죠? 자, 요놈이 2차 측의 차단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뭘 구하고자 한다? 차단 용량. 일단 지문에서 선정을 하라고 줬고요. 여기 메가볼트 암페어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요렇게 주어진 이 문제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차단기의 용량을 퍼센트 임피던스 관계를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기준 용량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락 용량이 아닌가. 그쵸?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용량은요, 차단 용량의 최소 용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격 차단 전류라던가 이런 조건이 없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토대로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놈을 기준으로 위의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주 차단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만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저는 일단 여기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이 변압기에 대한 용량을 기준 용량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차단기의 단락 용량이 나와 있고 우리는 기준 용량을 하나 잡았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이놈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요 관계식을 이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필요한 거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주 차단기의 단락 용량은 250입니다. 근데 저는 기준 용량을 10메가로 잡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0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주 차단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이 값은 4%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지금 주 차단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값들은 다 뭐 기준?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0에다가 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더하면 9.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9.5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는 기준 용량이 필요하다. 그죠? 기준 용량은 우리가 10메가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에서는요. 105.26 메가볼트 암페어라는 결과가 탁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단락 용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걸 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규격에 맞게 필요한 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제가 차단 용량은 그 최소값이 단락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값보다는 우리가 높은 용량을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5.26보다 큰 걸 찾아봅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15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하면 150 메가볼트 암페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여기 계산 과정을 써야 된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채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 과정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주 차단기 퍼센트 임피던스. 아, 요 놈은 25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난 이렇게 풀었다. 명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두 번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쓸래요.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5.5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9.5가 되더라.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일단 계산할 수 있는 차단기 용량 기준은 9.5분의 100 해놓고 여기다가 10메가 볼트 암페어를 넣으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105.26이 나오더라. 자, 그럼 끝났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값을 선정할 수가 있다? 150 메가 볼트 암페어를 선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답안은요, 150메가볼트암페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세 가지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521.2 항목에 가면 이 태양광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적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실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것처럼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놈을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접속 화면은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충전 상태임을 나타내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한다. 즉, 내부의 충전부가 분리된 후에도 충전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붙어야 한다. 뭐, 요런 맥락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면 답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태양광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개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개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죠? 자, 일단은 뭐 제가 실제 진행된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토대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대로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일단 이런 문제를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된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후에 78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겠다. 그죠? 자, 다음으로 여기 우측에 있는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주어진 내용을 보면 다음에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를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을 하라 라고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OCGR에 한글 명칭을 써라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OCGR이죠. 그죠? 자, 요놈의 한글 명칭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Over Current Ground Relay, 즉 G라고 하는 것은 지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락, OCR은 과전류 계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락, 과전류 계전기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기기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생략 가능한 기기가 무엇이냐? 자, 실제 이런 특고압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LA, 즉 휘레기용 단로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LA용 혹은 휘레기용 단로기다. 혹은 LA용 DS다.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DS로 쓴다?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도 DS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LA용 DS 혹은 LA가 휘레기이기 때문에 휘레기용 DS는 단록이죠. 단록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단록이 즉 DS 대신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66kV 이상의 경우에는 이 DS 대신에 무엇을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가 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여기 있는 이 DS를 뭐로도 쓸 수 있다고요?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야. 자, 그리고 물어본 것은 66kV 이상에서는 뭘로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실제 이 66kV 이상에 있어서는 이 DS, 즉 단로기 대신에 선로 계획이 다르게 LS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 즉 우리가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답은 LS 혹은 선로 계획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음 내용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보면 차단기 트립 전원은 어떤 것 또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어떤 것을 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갈 것을 제가 바로 적어보면 차단기 트립 전원은요,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서는 직류이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의 답을 바로 적으면 직류, 그 다음에 2번은 콘덴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일단 여기와 여기가 같은 1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콘덴서 방식과 직류가 바뀌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한글로 적었지만 실제 직류를 우리가 DC라고 쓸 수가 있고요. 콘덴서 방식 같은 경우에는 CTD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지중이입선의 경우에 있는 22.9kV Y결선 계통은 어떤 거 또는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여기 보면 수미령이다, 트리억정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에는 수밀형이나 트리억제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약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수밀형 같은 경우에 있는 제가 여기 3번 칸에다 바로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 N, C, V, W요. 그러면 네 번째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트리 역정이죠. 그래서 TR, C, N, C, V, 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려보자면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전력구, 공동구, 덕트, 뭐 요런 것 등 화재 우려가 있다면 자, 여기 참고로 쓸게요. 화재 우려가 있다면 이때는 난연 케이블, 즉 FR, C, N, C, O, W 케이블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문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삼상 삼선식 220V 수전에서 설비 불평률은 어찌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설비 불평률에 있어서 간단히 한번 조금 언급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삼상 삼선식 기준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설비 불평률은 그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선 간에 나타나는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다가 총 설비 용량의 3분의 1을 취한 것을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 있더라. 물론 얘들을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하는 김에 하나 더 언급을 해보자면 실제 지금은 삼상 삼선식이지만 단상 삼선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이 단상 삼선식 같은 경우에 있는 중성선과 각 선 간에 접속되는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에 있다가 총 설비 용량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취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상 삼선식의 경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삼상 삼선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바로 적어 볼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분자값을 먼저 해결하려면 각 선 간에 걸리는 용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A와 B 간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B와 C 간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C와 A 간에 걸리는 거를 각각 산출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모든 부하 설비의 용량을 유효 전력 단위로 줬고 각각 역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설비 불평률은 어떤 용량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냐? 실질적으로 피상 전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역률이 1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솔직히 그냥 주어진 유효 전력값 자체가 피상 전력과 같기 때문에 뭐 굳이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처럼 역률이 제각각으로 나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다고요? 피상 전력으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와 B 간에 걸린 부하를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돌려볼까요? 이 유효 전력과 역률을 가지고 피상 전력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피상 전력은 코사인 세타 역률분의 유효 전력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놈부터 적으면 역률 0.8분의 유효 전력 2.5kW가 되겠더라. 더하기 자, 여기 있는 거 역률 1이니까 1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요놈 0.8분의 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놈은 8.25 kVA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 자,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좀 바꿀게요. 자, B와 C 같은 경우에는 요거 끝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전력 기준으로 모두 합성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있는 요거부터 우리가 처리하면 0.6분의 2.8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체크하면 역률이 1이니까 1분의 2.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7.17 kVA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C와 A 간에 있는 걸 살펴볼게요. 자, C와 A 간에 있는 걸 살펴보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쓰면은 역률이 1이니까 1분의 5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로 비상전력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각 선 간에 존재하는 용량의 최대와 최소를 판별해서 빼야 됩니다. 일단 최대는 여기 있네요. 그죠? 최소는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평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분자에는 8.25 마이너스 5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 총 설비 용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거 이놈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25 더하기 7.17 더하기 5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분모는 총 설비 용량, 즉 전체 설비 용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선에 걸려 있는 걸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 주어진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있는 이 삼상부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에 있어서 그 용량을 여기다 표기를 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필요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전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피상전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피상전력을 바꿔줘야겠죠. 왜? 나머지 실험값들이 싹 다 피상전력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0.8분의 15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해줘야 됩니까? 3분의 1. 그리고 백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까지 취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는다면 계산기에 쓰는 24.89%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계산 과정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A와 B 간에 이때는 우리가 여기 썼던 거 있죠? 그대로 적으면 될 겁니다. 0.8분의 2.5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0.8분의 2.5 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8.25kVA 나오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B와 C 간에는 똑같아요. 0.6분의 2.8 더하기 1분의 2.5 때리니까 7.17kVA가 나왔어요. 자, 이어서 C와 A 간에 이때는 이게 끝이죠. 1분의 5 하니까 5kVA.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썼던 것처럼 불평형율은 자, 한 번만 더 적어보면 8.25 마이너스 5 나누기 8.25 플러스 7.17 플러스 5 더하기 0.8분의 15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100 그래서 계산하니까 24.89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이런 게 있죠.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불평률을 30% 제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써도 관계가 없다. 그죠? 그러면 단상 3선식은 몇 퍼센트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요? 얘는 40%죠. 그래서 혹시나 이 이후에 78회부터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상 3선식 내지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설비 불평률을 30%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40%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직류 전기 설비의 접지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쓰시오. 뭔가 오탄데 답란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요거를 제대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답란에 쓰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박스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기 기능장 필답을 준비하면서 이 관도 문제를 보겠죠. 관도 문제를 조금 유심히 받고 이 내용의 맥락을 조금 잡는다면 어느 정도는 답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면 직류 접지 계통은 교류 접지 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재 외암, 교류 접지도 제품과 본딩하여 하며 직류 접지가 필해 설비, 통신 접지 등과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에 따라 뭐를 설치해야 한대요. 자, 일단 접지와 관련이 있고요. 낙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접지 계통에 있어서 낙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 서지 보호 장치가 있겠구나. 그죠? 여기는 서지 보호 장치. 혹은 다르게 SPD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요거를 고려해야 하는 이 접지 방식은 통합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류 접지가 필해 설비, 통신 접지 등과 통합 접지 되어 있는 경우는 함께 통합 접지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실제 요 내용은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43.1.8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쓴다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통합접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서지 보호장치. 물론 서지 보호장치 이렇게 말고요. 그냥 SPD 이렇게 약호로 써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해 설비에 관련된 다음 내용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담론에 쓰랍니다. 내용이 뭔가 많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지문은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요 지문을 보면서 바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해 설비는 한국 산업 표준이 정하는 필해 레벨 등급에 적합한 필해 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필해 설비는 한국 산업 표준이 정하는 필해 시스템 레벨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이런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화 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더라.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 이 내용을 안다면 요게 가로상에는 단위가 별도로 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단위도 같이 적어야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필해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 스퀘어, 다르게 50mm 제곱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필해 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 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 조의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 레벨 사이의 전기장이 0.2 옴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 되는 지점으로부터 지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답을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도에 보면 이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관도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요 문제는 충분히 생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 여기 보면 답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레벨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cm. 네, 세 번째는 50 스퀘어. 다르게 50mm 제곱. 네 번째는 0.2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60m.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장점 및 단점에 해당하는 변압기 결선 방식을 빈칸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하면 실제 시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측의 장점, 우측의 단점, 그리고 결선 방식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만드는 이 문제 양식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얘를 저는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 결선 방식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장점에 한 상이 고장나면 V결선으로 대체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더라. 자, 일단은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막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델타 결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제3구조파로 인한 통신장애 영향이 적대요. 그리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답니다. 이게 다 델타 결선의 특징이다. 그죠? 그리고 뭐 단점도 있는데 한번 보면 제3구조파 결선내를 순환해서 권선이 과열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계속 체크했던 것처럼 이놈의 결선 방식은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이 두 번째 해당을 보면 장점은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 작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단 Y결선이 있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부하에 유리하다. 실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놈을 토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크더라.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는다면 어쨌든 각 상에서는 이러한 전압을 만드는데 선간에는 이것보다 큰 전압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 부하에 유리하다. 이건 같은 말이죠. 까놓고 말하면. 자, 그리고 단점은 제3고조파로 인해서 주위의 통신 차기를 유발할 수 있대요. 그러면 1차도 Y이고 2차도 Y인 YY 결선 말고는 쓸 게 없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단 중성선 접지가 가능하대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부하에 적당하답니다. 단점으로는 1차와 2차 간의 전압 이상차가 30도 있대요. 일단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한 것은 Y계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부하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관계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할 겁니다. 요렇게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특징입니까?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이죠. 맞나요? 그럼 일단 대전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부하의 대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Y에서는 상분에서는 이만큼의 줄을 만들지만 어쨌든 선으로는 루트 3의 큰 걸 만들기 때문에 부하의 대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이 델타 결선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한 답은 Y 델타 결선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압의 위상차를 따지면 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선간 전압과 상 전압에 있어서 30도의 위상차가 납니다. 근데 델타는요 전류는 이렇게 되지만 전압은 상과 선이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이만큼의 위상차가 났다면 2차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차와 2차에 있어서는 30도의 위상차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결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상 델타 결선에서 한상 고정시의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 전력 공급할 수 있다. 델타에서 한상 고장이 나서 쓸 수 있는 거는 VV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용률이 86.6%다. 출력은 57.7%밖에 안 된다. 정확하게 고장전에 비해서 출력이 57.7%밖에 안 된다. 그렇죠. 다 이놈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답안을 썼을 때, 자, 다 어떻게 썼냐면, 일단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델타 결선, YY 결선, Y 델타 결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실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에도 삼상 결선을 접목할 수가 있고 2차에도 삼상 결선을 접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1차와 2차를 명시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하면은 우리 77회 전기 기능장 실기의 필답형 열문항의 풀이가 끝이 난 게 됩니다. 자,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77회 이후에 또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